네, 재테크 잘하는 방법 중 하나가 물론 뭐 알뜰하게 아끼는 방법이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이제 금융 상식이 풍부해야 되는데요. 사실 뭐 저를 비롯해서 회계나 세무 뭐 이런 단어 나오면 일단 덮어두고 싶고 누군가에게 이제 맡기고 싶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엔 세금과 회계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방법, 손쉽게 세무 회계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회계세무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안진 회계법인 이홍섭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뭐 손쉽게 세무회계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했지만 손쉽게 전문가가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세무회계에 대해서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이제는 요즘 보니까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이제 회계사 분들에게 좀 맡기시더라고요, 많이. 공인회계사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부터 좀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 법에 의하면 회계에 관한 감사나 감정, 증명, 그리고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에 관한 회계하고 세무 대리에 관한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입니다. 이 감사나 감정, 증명하면 이건 법에 나와 있는 용어여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인회계사는 회계에 관한 영역, 그 다음에 세무에 관한 영역, 그리고 이 회계나 세무에 대한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기업 경영 컨설팅을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직업입니다. 현재 공인회계사는 약 17,000명 정도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17,000명의 그 회계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회계법인이나 회계사 사무실에서 소속돼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기업에 소속돼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강의하는 회계학 교수로 재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군요.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대다수 공인회계사들은 그 국제적 수준의 전문가 지식과 윤리의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에 대한 공정한 심판자로서 조세행정의 조력자로서 그리고 경영 자문가로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그리고 국가 경제 발전에 충분히 기여하고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설명을 해주셨지만 여전히 회계라는 건 참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용어입니다. 좀 한마디로 회계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주시면 좋겠고요. 왜 중요한지 또 뭐 기업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죠. 누구에게 중요한지까지 얘기를 해주시죠. 그 경제활동의 주체에는 이제 가계와 기업과 정부가 있습니다. 이런 그 경제활동의 주체인 가계와 기업과 정부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 자금 흐름에 대해서 파악해가지고 이런 재무적 자료를 기록하고 측정하고 분류 요약해서 전달하는 것이 회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그 가계나 기업 정부라는 경제활동 주체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회계는 부기, 격리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회계가 부기나 격리라는 이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회계는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가 그 슈퍼스타 K나 위대한 탄생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그 출연자의 가창력이나 외모, 말투, 행동 이런 것들을 보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가창력이나 외모, 말투, 행동 이런 것들이 경제활동 주체인 가계나 기업, 이 정부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 자금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회계를 통해서 산출하여 제공됩니다. 기업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보가 회계라는 틀을 통해서 생성되기 때문에 회계를 통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시스템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런 회계 정보는 누구한테 필요한가 하는 거는 기업의 경우는 주주나 채권자, 그리고 금융기관, 국세청이나 환경부,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영자나 종업원, 거래처, 심지어는 요새 그 소비자까지도 이런 회계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런 회계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작게 봤을 때 우리 그 알뜰 주부들이 가계부 쓰시지 않습니까? 예. 뭐 수입 지출 쓰시고 예. 새는 돈은 뭔지 과다 네. 지출된 돈은 뭔지 이렇게 예. 보시는데 작게 봤을 땐 그렇게 봐도 될까요? 그 부분도 다 회계에 수록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네. 자, 그리고 일반인들이요, 이런 회계에 좀 더 친숙하게 좀 접할 수 있도록 기회 또는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예. 인프라가 좀 마련되어 있습니까? 회계를 처음 접하게 되면 회계를 좀 어렵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이유가 회계 관련 용어가 일반 용어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네. 그리고 회계의 기본 원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를 처음 배울 때 회계의 기본 원리와 그리고 회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정보를 해석하는 방법을 네.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계 용어의 숙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라는 말은 일반인들이 얘기할 때는 재산 상태, 그다음에 운영 수지, 네. 수입 지출의 어떤 그 차액 네. 이런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회계는 일종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활용 능력은 사용 환경하고 개인의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네. 회계 원리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런 그 회계 원리가 수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축적된 논리이기 때문에 건전한 상식하고 기초적인 이력만 있으면 충분히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네.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서점에 가면 그 회계나 세무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이한 회계와 세무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책들을 참고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공인회계사 협회에서도 네. 이런 일반인들에 대한 이런 회계 지식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네. 이런 교과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설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금융감독원이나 네. 한국회계기준원 이런 사이트를 접속해서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그 포럼이라든가 이런 교육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앞으로 또 매주 화요일마다 나오셔서 알기 쉽게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안진 회계법인의 이용석 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